지난번 영상에서는 쿠팡 파트너스만 할까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신생 블로그 수익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어요. 전략 1이라고 했었는데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있었어요. 전략 2라고 해서 엊그저께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내용 자체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삭제를 했어요. 올렸다가 대신 이제 현재 쿠팡 파트너스를 지금 한 달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약 3주 정도 더 추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신생 블로그로 한 달 반 좀 넘은 거죠. 수익이 이번 달 이제 3주 정도 3주 차에 나왔을 경우 이번 달 거만 봤을 때 약 6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일단 신생 블로그 제가 현재 나오는 일 방문자 수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고요. 네. 그 대신 이제 이 블로그는 상품글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이슈글 같은 경우를 같이 써서 1000명 가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 현재 쿠팡 파트너스가 약 6만원 정도 이 들어왔고 하루에 1 포스팅은 5개 정도씩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다는 전제이지만 이제 상품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상품이 좀 더 잘 팔리고 어떤 트렌드에 맞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부족하고 일 같은 경우는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이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데이터들을 제 실제로 느끼는 시행착오 겪고 있는 부분들을 다 거의 상당수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동 등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글만 쓰면은 이 모든 글을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썼던 카페 글 중에 몇 개만 또 쿠팡 파트너스와 연결되는 부분들 비롯해서 CPA 관련해서도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삭제한 글 자체에 보면 신생 블로그를 썼을 때 이 글을 썼을 때 실질적으로 성장형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이 신생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할 때는 한계점이 좀 느껴진다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반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네이버 블로그 로직은 계속 바뀌고 있고 변화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뭐 블로그를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로 3개의 블로그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또 로직이 변경되고 어떻게 또 활용될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만들어서 묵혀놓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익이 이렇게 18,000 얼마 하루에. 근데 이걸 봤을 때 고가의 물건이 팔린 거라기보다는 한 명이 여러 개의 물건을 구매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 외에도 이제 15,000 얼마 나온 적도 있고 현재 해서 6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 외에는 작은 거 액수가 크지 않은 거 클릭도 거의 100을 넘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보완해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000명이라는 하루 일 방문자가 되었을지라도 상품 글로만 순수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슈글이나 다른 글을 통해서 지수 높이기 위해서 쓴 그 글을 통해서 방문자가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올렸던 건데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은 블로그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전 떨어진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이미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글을 하나만 수정했을 때 아니면 금방 쓰고선 바로 수정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루에 만약에 뭐 대여섯 개, 6, 7개, 뭐 심지어는 10개 이상의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했을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가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중에 초기화 시켰던 블로그가 예전에 몇십 개의 글을 제가 수정한 후에 그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글을 대량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글 작성 기간 중요하다. 글을 쓸 때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을 때 카운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도 연결하겠지만 쿠팡 파트너스와도 같이 그 글 누락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되는 거니까 그 후에 쿠팡 파트너스 이용하면서 이 저품질 현상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글을 쓰는데 발행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카운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블로그 지수라든지 그 노출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카페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00명 정도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현재 7,000명 이상이 들어왔을 때 에드포 수익은 약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상품 글이라든지 블로그 주제라든지 그 키워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락을 피하는 길, 아까 방금 말한 거와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는 건데, 쿠팡 파트너스를 또 다른 블로그로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할 때 일단 누락을 저는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몇 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글은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회수 못 받을 뿐이죠. 상품글 자체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누락을 피하는 길 중에 가장 큰 거는 쿠팡이라는 단어가 블로그 자체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쿠팡 링크는 당연한 거고, 쿠팡 링크가 일단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블로그 안에다 뭐 쿠팡 파트너스 뭐 이런 내용들, 뭐 쿠팡 내용들 들어가는 거 안 좋고, 공정위 문구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쿠팡이라는 내용을 직접 쓰기보다는 그 글 자체를 직접 캡처해가지고 이미지화해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팁이죠. 예. 그게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이건 다 아시겠지만 링크로 하는 것보다는 뭐 위에 링크를 물론 지금 사용하고 대부분이 있겠지만 이미지에다가 위에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가 그래도 누락이 덜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이미지에다가 위에 링크를 달아서 한다. 두 번째, 그 이미지 어떤 링크나 이미지를 달았을 때 그 밑에 공정인 문구에는 쿠팡 파트너스라는 직접적인 글을 쓰기보다는 캡처나 아니면 뭐 스티커, 이미지화 해가지고 삽입한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어느 정도는 누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 글을 빠르게 포르팅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얘들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되게 빠른 시간에 다시 글이 써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처럼 빠르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글을 쓰고 나서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각자 알아보면 되겠지만, 예, 그 부분도 영향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장형 블로그 2개를 운영하고 있고, 플러스 최근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본격적으로 운영한 거는 한 달 반 정도 된 신생 블로그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에드포스 수익은 비슷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긴 쿠팡 파트너스로 통한 수익까지 또 나오기 때문에 더 높은 거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00명 정도까지 지금 인원을 늘렸을 때 수익이 약 뭐 5, 6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이게 쌓인다면 10만원 정도 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1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만 20만원이죠. 최소 20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썼을 때 하루에 제 포스팅을 쿠팡 파트너스는 뭐 초반에는 2-3개씩 하다가 지금 한 3-4개, 4개, 5개 정도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이슈 글도 가끔 쓰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럴 경우에 대략 30만원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신에 하루에 투여 시간이 얼마큼 되고 포스팅 양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 길이나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겠죠. 블로그 지수라든지 이 부분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차이가 있고, 이외에 다른 부분도 추측이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테스트 해보고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인 부분에서는 성장형이 더 유리하고, 어쨌든 수익 면만 봤을 때는 성장형보다는 바로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뭐 CPA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건 각자가 이제 판단해서 목표 방향을 잘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로그 생성일자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한 영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쿠팡 파트너스 용으로 만든 신생 블로그급에서 나오는 에드포스 수익이고요. 성장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사실 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성 일자가 오래된 블로그라면은 쿠팡 파트너스를 했을 때도 물론 똑같은 다른 신생 블로그, 다른 신생 블로그들보다는 더 유리한 부분은 맞아요. 그 대신 만약에 저품질을 냈을 경우에 그 블로그가 망가진다고 하면은 신생 블로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또 탈퇴하고 아이디를 만들어 다시 운영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생성일자가 오래된 블로그는 사실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마케팅 업체에서 어느 정도 고가의 돈을 주고선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처럼 몇백만원, 사실 1000만원 가까이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최적화 블로그예요. 그 최적화 블로그를 이루려면 2015년 9월 이전의 블로그, 생성된 블로그야지만 하고, 그런 게 현재 대세론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판단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오래된 블로그가 있었다면 그것을 쿠팡 파트너스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은 각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